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2012년 불임으로 진단된 사람은 약 1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결혼, 고령 임신 등으로 매년 난임과 불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서구화된 생활 패턴과 환경 오염 등으로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을 받는 부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한방적 치료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가 되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여성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에는 임신이 여성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자녀를 낳는 것이 유일한 노후 대비책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과도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여성들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임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는 사회적 풍속이 강해지고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한 엄청난 사교육비나 양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가 되기를 꺼려하는 현상도 임신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풍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자녀가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실제로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풍요로운 사회로 인해서 과식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자유롭고 무절제한 생활이나 바쁜 사회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혼 연령 및 여성들의 임신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나 늦은 결혼이 여성의 난임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특히 남성 불임 환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남성 불임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자 생성 기능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성된 정자가 정관을 통해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배출이 막혀서 불임이 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이유로는 고환염, 정류고환, 염색체 이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고 두 번째, 정자의 배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정관 폐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 밖에 호르몬의 이상,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특징은 정자가 아닌 정액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정액이 맑아야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액이 탁해지는 원인은 정액의 담음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음을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이 몸에서 흡수되어 전신의 영양으로 작용하고 면역체를 실어 나르고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체액이어야 하는데 정체되어 버리는 것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독이라고 불렀으며 일반적으로는 가래 같은 불필요한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체액의 찌꺼기가 몸 안에 정체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배출하려는 노력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질병의 90%가 담음 때문에 생긴다고 2000년 전부터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음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대변, 소변, 땀을 배출하기도 하고 여성은 생리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방송했던 아이들의 성조숙증도 이런 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담음이 생식기 주변에 모이면 낭습이 생기기도 하고 정액에 몽골몽골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 정액이 끈적거리고 탁한 색이 많이 섞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부를 진찰해 보면 덩어리나 경직이 만져지는 것으로 담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에서는 습열이 몸에 많다거나 콩팥이 약하다거나 스트레스와 연관된 감기 울결과 몸이 약하다는 뜻의 기혈이 허약하다거나 어혈로 나눠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착상탕, 총명탕, 성장탕, 다이어트 한약 등 요즘 만들어낸 처방의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른 원인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불임이나 난임이라고 하면 좀 비슷한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뜻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난임은 임신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난임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다른 부부에 비해 임신이 힘들지만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치료나 관리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한 지 1년 이상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난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임이라고 확신했던 부부에게도 아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신체에 큰 이상이 없는 불임을 모두 난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불임과 난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불임과 난임을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성 불임이 전체 불임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성 불임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이나 나팔관의 문제와 배란의 이상이 주 원인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종양, 자궁의 기형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심장도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불임의 원인을 기계적 검사나 진단으로 무조건 결론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난임을 만드는 원인이 담음과 어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몸 자체가 약하거나 간의 기운이 울결이 돼서 신진대사가 안 되거나 콩팥이 약하고 배란 주기가 맞지 않는 것이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비만이 난임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몸속에 노폐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많아지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대소변이나 땀, 생리 등을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내보내려고 하게 되고 따라서 자궁도 그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생리나 분비물을 더 많이 배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건강에 이상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중독 중에 대표적 증상인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생기는 원인도 노폐물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임신을 유지하기 힘든 몸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만 자체만으로도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고 유산이 잘 될 수 있으니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불임이나 난임 외에도 자궁의 임신으로 해서 수술을 했다든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자궁의 임신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자궁의 임신은 수정란이 정상적인 위치인 자궁 몸통의 내강에 착상되지 않고 다른 곳, 즉 난소에서 나온 난자를 자궁까지 운반하는 난관, 난자를 생산하는 난소, 자궁을 제재하는 여러 인대, 복강, 자궁의 입구에 해당하는 자궁경부 등에 착상되는 임신을 말합니다. 즉 임신이 되어야 할 좋은 자리에 임신이 안 된 모든 임신을 자궁의 임신이라고 합니다. 자궁의 임신은
주로 난관의 손상에 의해 발생되게 되는데, 염증이나 감염에 의한 손상이나 난관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물리적 난관 손상 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난관의 염증은 주로 무절제한 성생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난관염의 후유증으로 엉뚱한 곳에 착상이 되는 자궁의 임신으로 과거에는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진단이 쉽지 않아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성생활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몸 상태에 맞춰서 합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임신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어떤 처방을 받게 되나요? 요즘 한의원에서 착상탕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처방을 하는 한의원도 많지만, 한의학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처방 이름으로 환자를 현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름을 붙이면 그만입니다. 어떤 하나의 처방이 임신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탕, 총명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의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정확한 한약이 처방된다면 그런 작용은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장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최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는 한약이 처방되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신도 어떤 약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병의 위치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고 환자의 징후에 따라 처방이 되는 것이 한의학이므로 어떤 처방으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그 처방이 맞는 것이며 B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처방을 잘 찾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방을 잘 찾는 한의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힘들게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출산할 때쯤에는 아이가 커져서 자연분만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가 뱃속에서 커지는 것은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몸에도 이미 습담이 많이 축적되었을 때 태아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축태이산이라고 해서 임신 말기에 한약을 복용시켜서 태아를 단단하고 작게 만들어 쉽게 순산을 돕는 한약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약으로는 임신 중에 입덧이나 출산을 돕는 약, 임신 중 각종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이 있습니다. 한약은 이미 최소 몇백 년 이상 환자에게 직접 이런 약을 투여하면서 좋은 임상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니 한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히 처방을 받는 약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 9개월에 순산을 돕기 위해서 한 제 정도 복용하는 한약도 있고,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출산을 쉽게 하도록 만드는 임상 경험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서에 나오는 예를 말씀드리면 귤창서영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의 처가 분만에 임하여 양수가 터진 다음에 떨리고 춥고 요통이 부러질 듯 하여서 분만할 수 없었는데 먼저 치료하던 의사는 파열제를 주었다. 나는 진찰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맥이 뜨고 빠르며 몸에 열이 있음은 아마 감기인 것 같다 하고 감기 처방인 마황과 부자탕을 주고 따뜻하게 덮어주고 땀을 내주었다. 금세 요통이 약간 누그러지더니 진통을 시작했다. 나는 산기가 이미 당도하였다고 판단하여 힘을 주게 하였고 곧 여아를 낳았다. 이런 의서에서 보듯이 산모라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몸 상태가 다 다른데 항상 같은 약으로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려는 목적에만 급급하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을 놓쳐서 출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니, 출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보다 산모의 몸을 잘 살펴서 건강하게 해주면
순산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한 출산 후에는 산모의 몸 회복을 위해서 이 보약을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보약이 도움이 될까요? 산 후에 여성의 몸은 완전히 천연대의 몸과 다른 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왕절개가 여성들에게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안 좋은지를 설명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 후유증은 정형외과적 질환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복부의 수술 부위는 단단해지게 되고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척추와 어깨, 손목에 가장 많은 변화가 생겨서 손목이나 허리, 어깨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증상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곳에 관절염이나 통증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분만 후에 꼬리뼈와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해서 요통과 보행장애가 생기는 산후풍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산후 우울증, 산후 모유 부족, 산후의 체력 저하, 산후 손발 저림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약과 한방치료가 우수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만 후에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한약 처방이 필요하므로 산후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보다는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도 추나요법을 통해서 체형을 교정해서 출산을 쉽게 하도록 하거나 출산 중에 생기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임신과 출산에 관한 한방적 치료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기르는 것은 음식이며, 음식이 몸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한의사의 역할입니다. 즉,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음식이 비만이 되고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르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약으로 영양을 대신한 것도 필요하지만 병을 잘 치료하면 음식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난임은 여성의 경우는 자궁에 염증이 있거나 빈혈이나 체력 저하 등 몸이 허약하거나 여성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정자의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전립선 질환, 요도염과 같은 남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경 호르몬 등의 외부 요인과 고령 임신, 피임 기간의 장기와 무리한 다이어트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욕구를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부자가 가난한 분들보다 훨씬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귀 영화와 상관없이 욕심을 적게 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난임과 질병을 극복하는 지름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질환은 결국 평소 소홀한 건강관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 등이 결국 난임과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바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씩 욕심을 버리고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